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니플러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니플러스라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애니플러스라는 채널, TV 채널,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일본의 그 그러니까 유스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 청소년 유아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청소년 이상 그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이용한 그 이런 상품화, 즉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TV 이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애니메이션도 수입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에서 이러한 관련된 이런 IP를 이용해서 어떤 전시 상품을 하는 미디어 앤 아트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위메드라는 드라마 제작사도 인수를 해서 여기서 또 이제 드라마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이런 TV 채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유명한 이런 그 웹툰이라는 만화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제작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유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위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그 진출해 있습니다. 플러스 미디어 네트워크 아시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 베트남 이렇게 6개국에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나름 이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년에 보면 이러한 서브컬처 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영화들 중에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를 국내에서 히트시켰습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런 그 유스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상영이 돼서 200만 명이 이상 그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귀멸의 칼날이 성공을 했고,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성공을 했고, 올 하반기에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라는 게 이번에 극장에 다시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스 애니메이션 지역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독보적인 그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그 매출 외형도 1113억에서 1309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28억에서 25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03억에서 178억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아무래도 경기 침체 속에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뭐랄까요, 청소년이나 이런 그 성인들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데 이런 서브컬처 문화들은 그래도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하여튼 이런 서브컬처 문화를 그 향유하고 소비하는 계층은 경기 침체에서도 소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그 소비를 줄이고 이 서브컬처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소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서브컬처에 관련된 이런 그 문화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최대주주 특수강의 포함해서 40.88%로 그 최대주 지분이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쪽도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을 때 고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지금 보시면 애니플러스라는 이 회사가 이 다양한 계열사들을 갖고 있고, 사업도 그 애니플러스라는 이 뉴스 애니메이션을 그 수입해서 유통하고 방영하는 이런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이나 전시기획, 굿즈 제작, 그다음에 OTT 쪽에도 유통하는 이런 그 회사들을 갖고 있고, 이 다양한 회사들도 이게 대부분 다 M&A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업 분야를 늘려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에
M&A 비용이 먼저 선투자가 된 것인데 그런 M&A를 위한 그 선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이제 많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애니플러스 전환사채는 지금 3차와 4차, 5차까지 전환사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잔액은 3차는 38억, 4차는 250억, 5차는 1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전환 가격이 2,690원, 3,150원, 3,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뭐 아직 여유 있게 좀 나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야만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3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콜옵션 100억을 행사해서 그 중에서 80억은 소각을 하고 20억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4차도 콜옵션 75억을 지금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차 같은 경우 120억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주식 수는 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M&A를 통해서 다양한 계열사들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대부분 전환사채를 통해서 조달했다는 점은 향후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이 주당 가치가 많이 희석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지난해 12월 10일 날 2,390원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에 대한 부담감을 주가에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플러스는 지금 실적이 꾸준히 좋아져야만 이런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실적을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애니플러스는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다가 국내에서 애니플러스가 직접 이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방송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제작한 것들은 이 향후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중국 시장에 곧바로 런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이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 대해서 뭐 자유와 같은 편에 서달라고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한한령이죠. 한한령은 지금 당장 어떤 상품에 대한 부담 없이 이런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랄지라도 그런 좀 중국 사회의 부담이 덜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먼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4,000원 정도로 평가되어 있는 이 주가를 조만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상승되고 또 이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부담감, 물론 이 주당 가치를 희석한다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